안녕하세요. 멸콩TV 청취자분들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수요일에 좀 사정이 있어서 9시 반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차원으로 9시부터 계속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시부터 최지현 변호사님과의 다른 얘기를 하는 시간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요한 뉴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브리핑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0분 정도 먼저 여러분들을 뵙고 30분 이후에 최진영 변호사님과 같이 뵙기로 했습니다. 너구리님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해주셔서. 그러면 저희 오늘 뉴스가 엄청 많아요. 일단 김성태와 전화를 안 했다고? 저희 이제 30분 있다가 최진영 변호사님과 같이 얘기 나눌 건데 안 했다고? 오늘 1심 판결에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보시절님 감사합니다. 최진영 변호사님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1심에서 너가 다 통화를 했잖아. 김성태가 잘못이 있어. 라고 얘기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문이 나왔다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도 관련이 있다는 거겠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얼굴이 너무 못생겼네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화장품이 없어가지고 화장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재명이 결국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 이화영이 공범인데 지금 얘기를 한 것이 9년 6개월에 검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범은 얼마를 받아야 될까? 오늘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판결에서 이재명이 보고받고 통화도 했다 라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게 통화도 나왔다 라고 했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저희의 질문에는 구속을 안 시키나? 인데 구속이 돼야겠죠? 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지금 수원지검에서 기소를 하나가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제3자 뇌물수수죄가 있어요. 얘는 뭘까요? 제3자 뇌물수수죄는 북한에 돈을 보낸 겁니다. 본인이 다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북한에 돈을 보낸 거예요. 이게 제3자 뇌물수수죄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북한에 돈을 보냈기 때문이고, 그리고 외국환거래법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중앙지검에서는 공직선거법, 그리고 위증죄, 그리고 다 아시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관련된 것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 개를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공범으로 재판을 받겠네 라고 여기 써있지만 공범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공범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기소장을 보면 공범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상황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퍼피앤유님, 최변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 30분 혼자 버텨야 돼가지고 최진영 변호사님 30분 있다 오시거든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기 밑에 써있잖아요. 응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대북전단은 현행법 위반이다. 말이 돼요? 아니, 저기는 우리한테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보내고 있는데 대북전단이 현행법 위반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대북전단이 왜 현행법 위반이지? 아니지 않나요? 힘내세요. 선택하자요님 감사합니다. 힘내고 있습니다. 저 지금 30분 버텨야 돼가지고, 저 지금 겨우 9분 지났거든요. 20분 더 버텨야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호시절님? 네, 하하하, 잘할 수 있어요. 커피라도 하나 싸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대북전단이 현행법 위반이래요. 왜? 대북전단이 왜 현행법 위반이지?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한테 지금 뭘 쐈죠? 오물폭탄을 쐈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북전단 보내는 게 현행법 위반이라고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 PD님이
엄청 잘생겼어요. 우리 피디님 얼굴 좀 보여주자. 싫대. 안 한대. 피디님 얼굴 안 보여준대. 우리 피디님 엄청 잘생겼는데, 피디님이 뽑아준 것 중에, 김만배가 대선 여론 조작을 해서 피의자로 소환이 됐어. 그래가지고,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허위로 드러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오늘 이 재판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오시면은 이제 최지영 변호사님 대화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혹시 일단 이화영 1심 판결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알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라고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과 인연은 빤스 하나 사입은 것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믿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치고, 그랬는데, 전화 통화를 했고, 연락이 됐고, 결국 김성태 대표가 그 진술한 것이 맞다라고 판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이 너무 웃기다. 네이 빤스라고 하면 안 되나요? 빤스 너무 좀 격이 없었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1심에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심에서 인정한 것이 그러면 우리 재판부가 이상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언더웨어는 너무 멋있잖아요. 언더웨어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언더웨어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언더웨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는데 본인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재판부를 믿지 않아야 되나요? 제가 늘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 재판부를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지영 님이 법사위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전당 금지를 안으로 통과한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는 몰랐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건 몰랐고, 유재석님 출석 완료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통화를 안 한 줄 알았나?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법조인이잖아요. 저희가 다 법조인이고. 그러면, 이 법조인, 죄송해요. 제가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법조인이면, 네. 법조인이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라는 게 저는 좀 의심이 들어요. 너무 거짓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고 우리 판결만 맞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저 지금 겨우 9분 넘어갔어요. 응원해주세요. 저희 최지은 변호사님 오시기 지금 20분 남았는데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제가 오늘 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브리핑을 먼저 하기로 했거든요. 신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주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금 송급 사건 1심 재판부가 이 씨로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했대요. 보고를 안 했다는, 자기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고를 했다라고 법원이 인정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법원을 믿어야 되나요? 안 믿어야 되나요? 괜찮아. 김동민님 감사해요. 신문 읽어주는 변호사 멋지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화장도 못하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대납을 보고했다라고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0,000원? 감사합니다. 제 월급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성철 회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신빙성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에서 김 전 회장이 이 씨 외에 이 씨는 이재명입니다. 이 씨 외에 다른 누군가와 대북 사업을 논의했다고 볼 정황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이 씨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쵸? 네, 송호행님 안녕하세요. 저도 반갑습니다. 네, 보고했다는 거죠. 그리고 재판부가 이 씨가 이 대표에게 실제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보고했는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라며 판단하지 않았고 이 씨로부터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라고 들었다라는 김 씨라고 얘기하면 김성태입니다. 김성태에게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랑 최지현 변호사님이 누차 얘기를 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도 같이 방북 추진, 이재명, 김성태 통화 인정했다. 네, 마리골드님 당연히 보고했겠죠. 네, 당연히 보고했겠죠. 보고했다라고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통화했다라고 심지어 그 앞에서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통화를 했고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 몰래 추진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나 몰래 추진을 했대. 이재명은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1등 도전님 하지 않아도 예쁘세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몰래 이것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는데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떻게 인정을 하지? 잡혀가느니 무능한 쪽을 선택한 거지요. 근데 무능한데 그렇게 큰 당의 대표가 될 수 있나? 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재판이 여러 개가 걸려 있고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개가 걸려 있으니까 무능한 척 최지영님께서 무능한 척 말씀 주셨는데 무능한 척일 수도 있죠. 근데 무능한 척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당이 소수당이거든요. 저기가 다수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수당의 대표가 무능한 척 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무능한 척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재판이 서초와 수원에서 쪼개서 될 상황이다까지예요. 안녕하세요. 네. 영어라 갖고 제가 이름을 담비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얘기는 재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재판이 너무 많은데 이 재판에 대해서 재판을 나가지도 않았죠. 제대로. 그렇죠. 제대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또 문제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겨울이님 감사합니다. 기팅만 하다가 처음이다. 그럼 주 5일 재판 당연한 거고 일단 지금 문제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 보고 있어요. 저 방송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고 있어요. 아무 대답 안 하시는구나. 그러면 대야투쟁? 대야투쟁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제가 옛날에 저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저 영상에서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아무튼 제가 예전에 저희 대통령의 그 TF팀 변호사였어요. 그랬는데 정민님 제가
오판 거 모르셨어요? 아니, 누가 봐도 내가 오판데 그걸 왜 모르셨지? 아무튼 됐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저희 그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이제 뭐 고발사주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때 제가 고발사주 TF팀 변호사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걸 다 봤는데도 그건 틀려요. 맞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민주당 쪽의 변호사님들은 굉장히 똑같은 투쟁으로 하고 계세요. 우리 대통령 별로예요. 루시님 우리 대통령이라 말하셔서 별로예요. 저는 같이 계속 일을 해가지고 저는 우리 대통령이라 말하거든요. 저는 우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무튼 우리 대통령님께서 그때 고발사주 의혹이 있었을 때, 우리 대통령님. 네, 우리 대통령님이죠. 근데 그래가지고 고발사주 의혹이 있었을 때 그때 제가 TF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저쪽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들으면 그러면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최진현 변호사입니다. 금방 오시겠대요. 아직 9분밖에 안 지났는데 언제 오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계속 들으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에는 임마글 변호사님 그쵸? 저랑 되게 친한데 상사관님 호시절님 최진현 변호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면 제가 재미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운한데? 이모 남국이 저 남국이랑 친한데? 아무튼 됐고 그래서 도대체 대북전단이 왜 현행법 위반이지? 라고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통령 너무 좋죠? 감사해요. 김정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대통령 너무 좋죠? 우리 대통령이지. 제가 좌파라고 얘기했어요? 좌파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다른 편. 저희 편 말고 다른 편이라고 얘기했고. 네. 그래서 대북전단이 현행법 위반이다? 헌법을 말씀드리면 저는 민법 교수지만 헌법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남국이랑 친하면 뒤에는 나중에 따로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대북전단이 현행법 위반이다라고 얘기하면 뒤에 얘기할게요.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는데 헌법은 우리나라는 북한이 어느 나라일까요? 대답. 저 교수라서 저 이런 질문 잘해요. 저 오늘도 시험 보러 갔죠. 북한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요. 북한도 우리나라예요. 헌법에서는 우리나라야.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저렇게 우리한테 하는 게 잘못됐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들 너무 좋아. 우리 대통령님은 너무 좋죠. 우리 대통령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대통령님은 정말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신 분들에게 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지지하고, 전 원래부터 그걸 지지했기 때문에 대통령님을 좋아하신 거고, 그런데 예를 들면 생각해보세요. 그쵸? 아니, 우리 대통령님이 안 밀리지. 우리 대통령님 진짜 키도 크고 되게 잘생기셨어요. 저 너무 대통령 빤 거 같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 진짜 좋으신데 대통령님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지지하거든요. 저는 진지하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하는데 대통령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엄청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아무튼 이 얘기 필요 없고, 그래서 결국은 대북전단이 헌법법 위반이니까 말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려다가
북한도 우리나라예요. 근데 북한이 우리한테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괜찮고 우리는 북한한테 대북 전단을 못 보낸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숙한테는 여사라고 부르고 거기에 있는 김정은의 와이프한테도 여사라고 부르고 우리 대통령 사모님께는 여사라고 못 보내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 티전 변호사 안 오셔갖고 너무 대북 전단지는 계속 보내야죠. 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숙님. 네. 윤짱님은 너무 질문 좀 해주세요. 저 지금 10분 더 버텨야 되는데 이런 형태 방송 괜찮아요? 한님께서 최단비 변호사 이런 형태 방송 좋으면 괜찮아요? 그렇다면 계속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안 잘생겼다는데? 그냥 듬직하시... 아니에요. 실제로 잘생기셨어요. 실제로 보면 되게 잘생기셨어요. 제가 그러면 오늘 최지원 변호사님 아직 안 오셨으니까 아까 민법 얘기 뭐 해줄까요? 호시절님께서 아까 민법 얘기 뭐가 궁금하시죠? 뭐가 궁금하세요? 그쵸? SJPD 우리 대통령 잘생기셨어요. 제가 대통령님이랑 같이 일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대통령실에 있었는데 저 너무 오늘 지금 PD님 9분 24초죠? 저희 아직 10분 남았죠? 우리 PD님 얼굴 보여주고 싶은데 PD님 얼굴 보여주면 10분 다 넘을 것 같은데 제가 대통령실에 근무했잖아요. 대통령실이 용산이잖아요. 용산의 꼭대기에 커피숍이 있어요. 그런데 커피숍에서 보면 이제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근데 대통령님이 들어오시는 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걸 보면서 너무 좋다. 이런 거를 보면서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쵸. HS57님 풍채 인성 실력 최고 윤카 맞죠? 진짜예요. 그리고 대통령님은 진짜 처음부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다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진짜요? 루시님 대통령님 후보시절 악수하고 사인도 받았는데 피부 정말 좋으시고 큰 오빠처럼 듬직하셨어. 키가 진짜 크시죠? 김정수님 최진영 변호사님 지각방 쏘세요. 안 쏘실 것 같은데? 대통령실 얘기해주세요. 어떤 거 궁금하세요? 질문하시면 제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꼭대기에 커피숍이 있어요. 쌩얼이 더 아름답다 감사해요. 제가 화장품이 없어갖고 오늘 꼭대기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일 대통령이 연예인은 아니죠. 대통령님은 대통령님이시죠. 연예인은 아닙니다. 네. 꼭대기에서 보고 있으면 거짓말이 뭐냐면 가짜 뉴스가 뭐냐면 대통령님이 서초동에서 계실 때 서초동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길이 막힌다고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서초동에서 그렇게 오지 않으세요. 그 미군 쪽을 향해서 용산 쪽에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으면 오시는 게 보여요. 근데 진짜 멋있어요. 멋있다고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멋있어요. 그리고 용화님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지금 서민들 삶이 어떤지 알기는 하신지. 화난 게 뭔지 말씀 주시면 대답해 드릴게요. 근데 저도 서민이라. 그쵸? 저도 생각합니다. 이희숙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일을 최고 잘하고 계세요.
그럼 다시 용산 얘기를 하면 일단 제일 궁금한 건 뭐죠? 제가 지금 오늘 최진영 변호사 아직 안 오셔가지고 제가 쓸데없는 용산 얘기를 하는데 밥이 진짜 맛있어요. 대답해 주세요. 밥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러 가면 새벽에 6시에 일을 하러 가거든요. 근데 새벽 2시, 3시에 끝나요. 그래서 잠을 거의 2-3시간밖에 못 자요. 근데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침이랑 저녁은 공짜예요. 아침에 저녁 공짜예요. 아침에 저녁 공짜고 점심은 얼마였지? 2,000원이었나 3,000원이었나? 그거 내면은 먹을 수 있는데 점심은 보통 못 먹죠. 왜냐하면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딴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근데 정말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구내식당이에요. 맞아요. 박근식님 구내식당이에요. 구내식당인데 밥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어. 한식과 양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2개 다 먹어도 돼. 심지어 2개 다 먹어도 돼. 그래서 2개 다 먹을 수도 있어요. 전 2개를 다 먹었죠. 네, 그랬습니다. 대체 우리 최준현 변호사님 언제 오시는 건가요? 너무 힘드네요. 그렇다면 K타임님께서 대통령님께서 혼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혼자 다 못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우리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죠? 우리예요. 대통령이 하시는 거는 아니죠. 우리의 얘기를 들어서 대통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없어요. 네. 그리고 용산에서 연금개혁 페이지 수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저 나온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쵸. 이희숙님 저도 동감해요. 윤 대통령님이 잘하시는 업적이 뉴스에 잘 안 나와서 속상합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속상해. 용산 대통령 특집 너무 웃기다. 최진영 변호사님 빨리 오세요. 저 힘들어요. 어서 오세요. 당신 있을 때 일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산 얘기는 그만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싫어하시는 뉴스 중에 하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BTS 맏형 진이 오늘 전역을 한대요. 재미없죠 이거. 재미없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전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7멤버 가운데 병역의 의무를 마친 처음의 사례인 진이 오늘 전역을 하고, 그리고 송파구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에서 팬을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원래 진짜 방송이면 이렇게 오래 조용히 있으면 문제가 있는데 재미없죠? 그래.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쵸? 대통령에도 재밌죠? 그러니까 BTS보다는 대통령이가 더 재밌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오늘 주제를 먼저 다시, 김성태와 전화 안 했다고? 이재명의 새빨간 거짓말. 이렇게 해요. 변호사님 오늘 화장품 안 썼다니까요. 겨울이님 오늘 화장품 안 썼어요. 오늘 화장품이 없어요. 화장품 좀 보내주세요. 화장품 안 썼어요. 재미 신경 안 써요. 괜찮습니다. 한결이님 감사하고요. 그래서 김성태와 전화 안 했다고?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감사해요. 애연전님? 대통령실 에어컨 잘 나왔냐고 최진영 변호사님 물어보셨는데 잘 나와요.
대통령실 되게 좋아요. 그러고 아무튼 김성태와 전화가 안 됐냐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법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고소통렬에 계세요? 최재형 변호사님 아직도 고소통렬에 계신다는데? 빨리 오세요. 그리고 진짜 통화를 안 한 줄 아나? 이화영 아직 안 잡혀갔어요. 시맹님 아직 안 잡혀갔고? 제가 최재형 변호사님은 저랑 둘 다 변호사잖아요. 저희가 연수원에 가면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판사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화를 안 했다라고 하지 않고 통화를 했다라고 증거를 잡았으면 그거는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 김성태, 이화영, 이재명 대표 다 저는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를 또 고소를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한 거니까. 공부 이야기 나오니까 재미가 없대. 제가 무슨 공부 이야기를 했죠? 아스트로킴님 제가 무슨 공부 이야기를 했죠? 연수원 얘기. 공부 잘했다고. 판사들은 공부를 잘했다고요. 그래서 공부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그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대표님도 저렇게 재판에 많이 걸려 있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우리는 다수당이 민주당일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신선하고 재밌으세요? 감사해요, 수국님. 신선하고 재밌죠? 저는 그냥 그게 좀 궁금했어요, 늘. 그래서, 네. 지금 3만 원 받았습니다, 저. 제 월급의 한 3분의 1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 오늘, 그쵸? 그거 궁금하시죠?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속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다들 문자 받으셨겠지만 전북 부안 남남서쪽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났대요. 다들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서울이라서 지진을 느끼지는 못했는데 지진을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지진이라서 이상하죠? 진짜요? 찢어사범님께서 건물이 흔들리셨던데? 진짜예요? 느껴지셨어요? 진짜요? 그쵸? 저도 서울에 있었어가지고 못 느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약간 이거 보면서 저도 문자 받고 놀랬거든요.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을 사랑합니다. 남정인 건님께서 최 변호사님 대통령의 애정이 넘쳐서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대통령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님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혼자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대체 언제 우리 최지원 변호사님 오시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네요. 머리에 지진, 청송님 너무 웃기다. 머리에 지진. 그쵸? 부산도 경보만 울리고 느껴지지 않았죠. 그래서 진짜요? 전주에서 깜짝 놀라서 무서웠다고요? 하얀 연꽃님께서? 진짜요?
저 이제 학교 가야 돼가지고 익산 가야 되는데 무서웠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빨리 지금 최재현 변호사님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오시지 않아가지고 대체 언제 오시는지 최재현 변호사님께서는 힘드네요. 혼자서 30분 하니까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일지. 진짜요? 다육다운님이 지진 문자 끝나자 흔들흔들. 헉,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오, 무섭다. 이범우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주군은 아닙니다. 주군은 우리 국민이에요. 주군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지. 주군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뉴스를 읽어드려야 되나요? 대체 우리 최지현 변호사님 언제 오시는지. 우리 PD님이 오시면 딱 좋겠구만. PD님 잘생겼는데 안 오신다 그래가지고 미르참견님 원대 9호학번이세요? 대박. 이제 뉴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 뉴스를 좀 검색 좀 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직 안 읽어드린 뉴스라 갖고. 장 PD님이 완전 미남인 거 어떻게 아세요? 최지영 변호사님이구나. 네. 완전 미남이지. 잠깐만요. 자, 이 얘기는 처음 읽어드리는 뉴스예요. 지금 저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법사위랑 뭐 중요한 몇 건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여기에 자리를 다 민주당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겠다. 의회를 장악해서 자기네들이 아픈 곳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임위 같은 경우는 보통 인간적으로 국회의장을 하면 상임위는 보통 나눠준단 말이죠. 그런데 나눠주지 않고 자기들이 다 가져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7개도 또 가져가겠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렇게 제가 얘기를 안 하면 방송 미스인데 저희는 유튜브니까. 최지현 변호사님은 5분 전에 5분 남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윤 대표님. 제가 산만해서 죄송해요. 지금 최지현 변호사님 안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저희 윤석열 대통령님이랑 얘기한 걸 더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원래는 안 대표님이랑 일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표님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러니까 그때 추미애 그 당시에는 이제 장관이었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그 당시 대통령 아니셨죠? 후보님께서 나오시면 돕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높게 됐는데 대통령님께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용산이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심지어 거기가 왜요? 대통령님 앞길이 나쁘지 않아요. 거기가 죄송해요. 제가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이걸 읽고 있어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고. 용산 가보고 싶으시면 가셔도 돼요. 항상 초대하십니다. 네. 경호원분들을 항상 밀착 경호하나요? 근데 그거는 대통령님만 경호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재명 대표나 누구나 다 그 당의 대표들은 다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호원들 중에 좌파는 없나요? 좌파는 모르겠네요. 그거는 왜냐하면 경호원분들은 뽑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라 가지고 공무원 같은 분들이라서 정치적인 성향이랑 관련이 없으신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인지 보안 유지죠. 보안이 필요한 것들은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러면 그건 아니고. 네. 용산 얘기를 더 하자면 용산 얘기를 더 하자면 거기가 군대랑 같이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심지어 경호원들이 몇 분인지 저는 모르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비밀이래요. 얘기하지 말라는데? 피디님 얘기하지 말라는데요? 하지 말래. 그럼 다른 거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신문을 읽어주는 것으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위원장이 임명된 11개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면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거가 상정될 게 13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참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7개도 다 가져간다고 한다면 일곱 개를 더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저희는 일단 지금 여당입니다만 소수 여당이죠. 그런데 소수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한다는 게 맞나요? 그렇죠. 겨울이님 나머지 7개 별 볼 일 없는 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법사위가 중요한 건 뭘까요? 법사위가 왜 중요하죠? 법사위는 모든 것의 마지막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야 통과를 법을 못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가져갔죠. 그러면 또 우리 당은 다음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최진원 변호사 오셨다. 드디어 오셨다. 너무 힘들었어요. 빨리 오세요. 최진원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진정입니다. 최 변호사님 그 댓글이 너무 긍정적이고 또 우리 민여 변호사님, 우리 최 변호사님 위해서 또 응원하시는 것 많이 봤습니다. 오늘 조금 늦어서 송구하고요. 제가 수요일 날은 KBS 전격시사 아침 방송을 하고 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난 문자 오면서 특히 전북 보안
그리고 지역으로 해가지고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면을 봤더니만 막 큰 건물이 막 흔들리고 하더라고요. 그쵸. 예. 특히 고층 건물에 계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 우리 멜콩TV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전북 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속적으로 또 KBS나 YTN 있는 재난방송 보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서 여진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여진은 앞에 있던 전진보다는 적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뒤에 오는 지진이 조금 더 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재난방송인 KBS 방송, TV나 아니면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특히 요즘 휴대폰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만에 하나 이제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정전이 됐을 경우에는 휴대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에 저기 어디죠? 플래시 기능 이걸 켜가지고 계단으로 해서 1층으로 나간 다음에 밖으로 가시는 거 대피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 물론 여야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 이기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그에 앞서서 또 이렇게 신속하게 재난방송하고 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신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아침 아마 제가 댓글 오면서 봤더니만 제가 하는 전격 시사 들으신 분들로 계시면서 아마 그때도 봤겠습니다만 또 재난방송으로서 KBS 라디오가 아주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 저도 보고 기분이 좋았고 아까 그 댓글 얘기하신 것 중에 재난안전 문자 네. 받고 나서 오히려 흔들렸다. 흔들렸다. 그러니까 상당히 선제적으로 또 우리 재난안전 행안부에서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있습니다. 우리 PPNU님, 최진정 변호사님 시사에서 사이다 발언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단비 앵커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 앵커 됐어요. 아차! 오면서 아마 최진정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어떻게 보면 소프트하면서도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세심함 그런 느낌을 저도 강하게 받았고 댓글에서 굉장히 우리 최 변호사님 방송 만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것도 봤는데요. 우리 최 변호사님과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최진원 변호사님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요. 좀 뭐 다른 것보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과 같이 일을 하시면서 느꼈던 윤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 그리고 또 용산에 우리가 모르는 시설들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또 오늘 제가 저녁에 정리를 해서 우리 이제 네, 우리 최 변호사님하고 이제 얘기 좀 나눴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내용 좀 할까요 이제? 그래요. 오늘 제가 좀 전에 사실 제가 댓글 달았었죠. 지난 6월 7일 어떤 날이라고 했죠? 이재명 운명의 날. 운명의 날. 이재명 정치상명 끝나는 날. 사망 선고일. 사망 선고 했어 알고 봤더니 안 알려질 뿐이지. 재밌는 거 아세요? 어제 그 수원지법에 이화영 재판했던 신진우 부장님이 네. 판결문을 한 300쪽이면 요즘 나오는 책이 한 300쪽 되잖아요. 240쪽, 30쪽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판결문을 비공개 결정을 했어. 네. 이유가 거기에 그 국가기밀, 2급 기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기밀이 들어있길래 그걸 비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도대체 궁금해요. 이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 거야? 아니 도정이나 잘해라고 했더니만 지가 대통령이야? 지가 대통령으로 월 꺼내는 거 아니에요? 저 너무 죄송한데 아니 너무 죄송한데 되게 심각한 얘기잖아요. 저는 화장 안 했는데 본인만 화장하고 오시면 왜 뭐가 해줘 화장이야? 본인만 예쁘게 하고 오시면 어떡해요 지금? 지금 죄송합니다. 심각한 얘기 해야 되는데. 아니 이런 어떠냐 하면은 우리 최 변호사님은 화장을 안 해도 그 자체로 뷰티고 저는 화장 내지는 이게 그 얼굴에 약간 그 기름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거의 비스트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비스트 앤 더 비스트. 네, 우선 오늘 사망의 날 얘기해 주세요. 네, 사망의 날. 사망했어. 네. 이번에 300쪽 제가 받았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아직까지 다 읽진 못했는데 제가 안 봐도 비디오인 게 안 봐도 요즘은 DVD, 안 봐도 블루레이, 안 봐도 4K를 넘어서 8K 아몰레드인데요. 300쪽 중에 200장 가량은 이재명이 주범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능성이 매우 진짜요? 높고, 실제 아마 이제 그 큰 언론사에서 다들 그 내용을 판결문을 입수를 해가지고 지금 좀 전에 제가 오면서 아까 링크를 달았는데 동아일보에서도 판결문에 핵심을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단독 기사를 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번 이화영 판결문은 이재명 공소장과 마찬가지다. 아, 너무 좋지 않아요? 소름 끼치네요. 소름 끼치네요. 아, 진짜요? 그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어떤 상상도 했냐면은 신진우 부장님이 이재명도 재판할 수 있겠다. 이게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를 하잖아요. 수원께 지금 이게 수원에서 조사를 다 하고, 실제로 이재명이가 지난 총선 전에 이재명이 있지 뭐 이재명이가 총선 전에 경부선 타고 광교 호수공원 쭉 보이는 검찰청에서 2번인가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러고 나서 지난 그 작년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플러스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같이 똘똘 말아가지고 구속영장 쳤잖아요. 그쵸, 그럴 때 예. 그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넣어서 넘겼죠. 네. 했는데, 거기서 이 인간이 기각해버렸잖아요.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러니까 기각되고는 다시 요 쌍방울 해당하는 것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다시 보냈어요. 그런 상태라서 이번 1심 이화영에 대한 판결문의 상당수는 그대로 이재명의 공소장, 나아가 이재명의 1심 판결문입니다. 우! 너무 좋아, 최진영. 으쌰쌰, 으쌰쌰. 아, 근데 네. 김성태가 김성태는 아니죠. 이화영이 말을 중간에 바꿨었잖아요. 바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서 김성태의 진술이, 김성태는 쌍방울 이제 대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김성태의 진술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면, 그렇죠. 그렇다면 거의 증거가 있다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했어요? 통화한 적이 없다. 자기하고 쌍방울 빤스 하나만 사. 빤스 하나 저 산다 이런 거. 빤스 얘기했다 아까 화내셨어요 다들. 아, 언더웨어라고 얘기하고. 저는 빤스라고 하고, 우리 이쁘신 우리 최 변호사님은 언더웨어라고 하고 하셔가지고. 내복 하나 사 입은 밖에 없다. 아, 예, 언더웨어. 네, 언더웨어 하나밖에 산 게 없다. 예, 빤스. 예, 저는 빤스. 제 수준에 딱 맞는 건 빤스. 예. 그런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자기는 쌍방울 아무 관계 없다. 쌍방울한테 대해서 한 거는 김성태하고 전화한 것도 없고. 근데 전화 통화했다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1심 판결에서. 2번. 네, 2번. 2번 했다고 앞에서. 나왔어요. 심지어 그리고 앞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내용이 이게 제가 쫙 스토리를 간단하게 제가 이제 다 외웁니다. 너무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경상도 말로 에어입니다. 에어. 2018년 6월에 이재명이가 경기지사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한 달 뒤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왕따시키고 야. 떼거지를 몰고 평양에 갔어. 그러면서 서울시장, 지금은 이 세상에서 없는 고인이 된 네. 박원순 시장도 네. 모시고 갔고, 강원도지사 민주당 출신 최문순도 데리고 갔어. 근데 접경지대가 가장 긴 이재명이는 왕따 시켜버렸잖아. 그러고 가서 거기서 조용필도 가고 나오는 안 갔죠. 안 가셨죠. 네. 안 가셨죠. 네.
그렇게 갔다 와가지고 뭐 9.19 남북 선언도 하고 뭐 그런 것 다 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빡친 거잖아. 감히 나를 나를 배제했냐.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8월 달에 갔다 와서 하니까 바로 9월 달에 이게 문재인 라인으로 이렇게 다 되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지? 했더니만 그때의 전 강원지사 이 누구죠? 지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깜빵 갔다가 어쨌든 사무 복권돼 가지고 강원지사 했던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문재인 라인이었기도 했죠. 거기하고 이화영이가 북한에 갑니다. 네. 북한에 가. 네. 그래서 거기서 경기도가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 우리가 내겠습니다. 딱 얘기를 하지. 근데 딱 돌아왔는데 하노이 노딜 되면서 대북 제재가 돼버렸네. 어이구 이거 돈을 못 보내게 생겼네. 그러니까 2019년 그 전후로 해서 이화영이가 자기가 그 부사장으로 있던 그 쌍방울 김성태한테 야 이거 돈 좀 너네가 좀 해줄 수 없냐? 대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잘 되면은 야 다 몰아줄잖아.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 바로 그 뒤엔 2019년 1월 달에 이화영, 김성태, 또 안부수, 또 북한에 이제 그 아태평화협의 네. 그 김누가 하여튼 거기하고 모여가지고 그 심양에서 모이잖아요. 그때 쌍방울 그래서 직원들이 바로 통화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잘 됐다고 이제 신나가지고 술 마시고 거기서 이화영이가 이재명이한테 전화를 했고 그쵸. 거기서 바꿔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회장님 고맙습니다 하고 여기는 뭐 잘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적 없다고 했는데 옆에 듣고 있던 안부수가 나도 들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니까요. 1심 판결에 그렇게 나왔다고.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고 그로부터 7달 후 2019년 7월인가 8월인가에 또 이게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태 협회라고 해서 중국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아태가 아니고 북한 애들하고 같이 거기서 네, 모였지.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또 술 먹고 신나게 해가지고 또 이화영이가 또 전화를 했고 그걸 옆에서 그 김성태가 받은 거잖아요. 이화영이한테 예. 뭐라고 그 이재명이한테 회장님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북한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안 했다? 그런데 증거에 의해 가지고 통신기록 조회 안 했겠어요? 증거자료에 내가 봤을 때는 제가 300쪽 사사시 뒤져가지고 보겠습니다. 아마 통신기록 조회해가지고 그때 이화영이가 전화했던 시간, 장소 이게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화영이하고 김성태하고 이재명이가 전화에 2번에 걸쳐서 전화해 아마 최소한 2번이겠지 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못을 박은 거지. 근데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해서 되게 싫어하셨어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예. 공부 잘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부 잘하는 판사님들이 이게 없는데 그거를 증거를 쓰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100% 있으니까 쓴 거란 말이에요. 그거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마 최 변호사님도 공부 잘하셨어요. 뭐 고대법대 나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당시 10대 법범인 충정 들어가셔가지고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사법연수원 성적도 엑설런트 하셨을 거라고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데 우리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법연수원 들어가면은 그래 내가 진짜 시험 그래 합격했군. 그럼 여기에서 제대로 한번 내좀 공부를 해가지고 한번 우수한 성적을 한번 내보자 했는데 결국은 저는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근데 사법연수원 있다 보면 아니 수업 시간에 내내 제 옆에 있는 한 10년 어린 그 동생이 내내 수업 시간에 줘라. 그래서 근데 공부 되게 잘하죠. 책도 껍데기도 안 벗겼어. 내내 줘라. 야, 왜 이렇게 자냐 했는데 밤에 형 스타크래프트 한다고. 웃겨. 근데 1학기 시험 치고 났더니만 1등 했죠. 연수원 1등이네. 나 참. 그런 인간들이 판사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판사님들이 하시는 거는 없는 얘기를 지어내진 않아요. 지어낼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통화를 진짜 한 거라는 얘기를 저는 그 얘기를 그렇지, 하고 싶은 예. 거예요. 공부를 잘했다는 게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예. 공부를 잘했다는 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정리해서 판결로 그렇죠. 써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는 그런 판단력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증거가 1심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는 그리고 변호사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1심을 뒤집기는 진짜 어려워요. 네. 1심이 제일, 그러니까 1심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제일 크거든요. 1심, 2심, 3심에서 2심은 진짜 1심의 사실관계를 뒤집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걸 뒤집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고 3심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1심에서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건 진짜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아까 이광재, 맞습니다. 그 2018년 9월 달에 이화영이 같이 북한에 방문했던 것이 이광재입니다. 이광재가 원주에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고, 그때 이제 뭐 대선 자금 뭐 이런 문제로 해서 깜빵도 가고 했다가 뭐 사면 복권되고 다시 이제 강원지사를 했다가 또 그 사이에는 뭐 특별한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에 갔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제가 주요 채팅장을 보면서 역시 우리 멸콩TV의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준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보다 더 잘하십니다. 네, 너무 잘 알아요. 저 얘기하다 보면 각각 그 이름 같은 게 가끔씩 기억 안 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 또 이렇게 그 박종열 우리 멤버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민족고대 처갓집 근처네요. 김영민님. 민족고대십니까? 저 이번에 그 민족고대 출신 우리 미녀 변호사님들 두 분 저희 법인에 모셨습니다. 우리 법인 저희들 열심히 또 변호사도 하고 있으니까요. 뭐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법무법인 CK 한번 좀 전화 주시면은 제가 팍팍 해결해 드립니다. 뭐 여러분 속도 뻥 뚫어 드리는데 제가 법률 문제 해결 못 해드리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있으면은 법무법인 CK 팍팍 전화 주십시오. 그래요. 쌍방울과의 인연은 빤스 하나 사이분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재명이는 도대체 아는 게 뭡니까? 아니 근데 이것도 너무 좀 자극적이지 않아요? 쌍방울과 인연은 빤스 하나만 사입은 것뿐. 그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꼭 쌍방울에서 안 사입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뭐 제임스 딘. 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1심에서는 통화도 2번이나 했고 연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아까 링크를 보내드렸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재명이 이화영의 방북을 주도하기를 기대했고 최종 결재권자로 1심 법원이 판단했다라고 하면서 동아일보에서 단독 기사가 났고요. 이화영과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재명과 2차례 통화를 했고, 그러한 진술을 하는 내용이 직접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맞아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적으로 있다. 했기 때문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북 사업비 쌍방울이 대납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했으면서 북한에 송금했던 것도 800만 달러 전부가 갔다라는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중에 200만 달러는 이재명이 북한에 가는 것에 대한 사례. 네. 공무원이 뭘 하고 사례를 받으면 그게 뭐죠? 뇌물이죠. 뇌물이지. 뇌물이죠. 와, 제3자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제3자 뇌물로 쳐넣었지? 니도 한번 당해봐. 벌써 법리는 대법원까지 확립돼 있단 말이야. 죄명아. 이런 생각이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건데 오늘 그냥 술술 나오네요. 안 돼요. 우리 재명이 소송 당하세요. 아니, 조심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건 제 의견이에요. 네. 의견이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그러니까 사실과 의견 이분론이 이 명예훼손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실관계를 잘못 얘기하면 그게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이 되지만, 우리 오피니언을 내는 것은 무죄인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뭐예요? 옛날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했는 거에 대해서 1심에 유죄됐지만 2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거는 사실에 대한 평가로서 얘기를 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의견, 팩트, 오피니언, 이분설에 따를 때 그거는 팩트를 얘기했다기보다는 팩트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무죄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왜 이렇게 이재명을 왜 이렇게 화가 제명이라고 나셨어요? 이재명을 제명이라고 부르는데 뭐 저는 제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나요? 아니요. 아, 그렇습니다. 김성태와 전화한 적 없다더니 야 진짜 전화한 적 없는 줄 알았냐?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일단 국민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잘못됐고 법원을 우롱하는 것도 잘못됐죠. 예.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예. 근데 일단 법원이 맞다 했으니까 음, 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2심에서 바뀌겠죠? 근데 그렇죠. 2심에서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그 동아일보 내용에 보면 그렇게 북한한테 돈을 갖다 주고 하니까 북한이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방북 때는 문재인 때보다 더 큰 행사를 치러줄 것이다. 문재인이보다 더 많이. 근데 안 해줬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해줬잖아요. 아니, 그래서 어제 저희 우리 그 여기 어디지? 멸콩 TV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님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북한을 상대로 사기죄로 한번 고소를 한번 해볼까 하겠습니다. 이재명, 이화영 그리고 누구야? 그 살 두룩두룩 찐 북한에 있던 정은희, 은희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제가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약정 불이행에 의한 약정금 반환 청구 이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과연 가능할까요? 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변호사 아닙니까 이거? 아니 어디 가서 그 소송 그 재판적은 어디인가요? 아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지. 이번에 그 똥풍선 그 했는 것도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피해자. 제가 북한 김정은이 상대로 하고 또 북한 노동당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3년 전이었습니까? 2019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에 그 납치됐던 그 국군 포로들이 한국으로 탈출을 하신 다음에 김정은이하고 북한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1심 법원에서 1인당 2,500만 원인가 손해배상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항소를 저쪽에서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 판결을 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임종석이가 대표로 있는 남북 경문협이라고 경제문화교류협회라고 거기가 어떤 거냐? 우리나라 뭐 KBS나 TV조선에 북한 자료 화면 틀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 자료 화면 쓴 대가로 저작권료를 줘요. 근데 그거를 북한에서 바로 안 받으니까 북한으로부터 위임받은 우리 경문협 임종석 대표님께서 그 돈을 차곡차곡 지금 잘 쌓아놨어요. 그거에다가 그게 북한 돈이잖아. 마치 오토 원비어. 근데 그게 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궁금해서. 북한의 판결문 받아가지고 가지고 와요. 북한 거, 조선노동당 거라고.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실제로 강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방법이 다 있다니까. 김성태 회장님. 그 돈이 나가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외국한 거래법 이런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못 빼가고 있는 거지. 그거를 북한으로부터 위임 받아가지고 한다는 그 사실 자체도 웃긴 거 아니에요? 네. 그거 하는 사람이 문재인의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다시 일을 시작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셨잖아요. 다시 무슨 일을 해? 거기서 그냥 짜져가지고 그냥 잊혀지고 싶다며. 참 그 사람도 참 이해하기는 참 어려워요 진짜.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최준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대북 전단이 왜 현행법 위반이에요? 나 진짜 궁금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엄청 생각해봤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이재명이는 헌법재판소 상황이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문재인이가 만든 대북전단 금지법 그것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아니지. 그쵸.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했는데 그게 현행법 위반이다. 왜 위반이지? 나 진짜 이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결도 개무시. 검찰 기소했는 것도 개무시. 1심 판결도 판사가 잘못 판결했다고 해서 민주당에서는 판사를 쓰레기라고 해서 판렉이라고 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렉입니까? 이거는 쥐가 뭐 나라가 다 지 겁니까? 아니 저도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 그런 게 아니라 학자로서 찾아봤어요. 모르겠어 갖고 진짜 모르겠어서 혹시 저도 제가 모르겠어요. 교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몰라서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법조인으로서 제가 아는 한 그게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억지로 죄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어거지로 죄가 되는 것처럼 위인설법, 북한 탈북민들을 처벌을 위한 법을 만든 것이 문재인이고 문재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내니까 헌법재판소가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북한이 어디다? 우리나라예요. 북한 우리나라예요. 네, 헌법상 영토 조항에 보면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북한은 미수복 지역일 뿐인 것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어떤 그 북한 그 정부란 것이 반국가 단체이자 그리고 통일을 지향해가는 어떤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그래서 그게 남북교류협력법에도 그렇게 네.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어이없게도 북한의 그런 그 풍선과 달러, USB 메모리를 보내는 것이 처벌한다라는 정말 어이없는 그러니까 그게 결국 탈북민 처벌법, 김정은이 심기경호법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용기 있게도 위헌이라고 결정해 준 것이죠. 그런데 무슨 거기에서 현행법 위반이야. 정치한다고 변호사인 본분도 잃었습니까? 이재명 씨?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일 겁니다. 공공의 위해가 가해질 때는 그거를 저지할 수가 있고 저지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했을 때는 해당하는 그 사람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내지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이제 처벌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런 논리 개나 조벌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걸로 고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무고죄로 고소미를 날려드리겠습니다. 네. 전 그렇다고 봅니다. 네. 저기 박보경님, 쌍방울에서 매달 몇 천만 원 받은 이해찬은 죄가 없나요? 맞습니다. 저거 조사해야 됩니다. 지금 저 부분이 바로 이해찬의 외곽 정치조직 광장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최 변호사님이나 제가 공부할 때 신림동에 가면은 신림동 종점에 버스 종점에 광장이란 서적이 있었죠. 네. 서점이 있어. 서점. 그 광장 그 서점 주인이 이해찬이 형님이었고. 아 그래요? 그럼요. 몰랐어요. 이해찬이 그래서 그 논팽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일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해창의 외곽 조직의 이름이 광장입니다. 몰랐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박보경님 얘기하신 게 어떤 맥락이냐 하면은 김성태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그 작년에 이재명한테 다 보고했다는 그 내용이 이제 언론 보도를 나오고 실제 그 내용을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화영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기 위해서 얹어서 하는 그 재판한 날 기존의 부장판사 출신 서모 변호사를 이재명의 그녀, 이재명의 부인이 잘라버리고 민변 회장 출신 김모 변호사를 그 자리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찰에서의 이화영의 진술,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다 보고했다는 그 내용의 증거를 동의할 수 없다는 증거 의견서를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영은 그 증거 부동이 있어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재판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견서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저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뭐냐?
아시다시피 이화영을 이재명에게 붙여준 게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이회찬. 그리고 이회찬의 정치 조직이 광장. 그리고 그 정치 조직 광장의 실무를 담당했던 것이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의 돈을 주고받았던 그 내용이, 그러니까 쌍방울이 광장이라는 이회찬의 외곽 정치 조직, 후원 조직에 돈을 넣었던 그 사실을 그 변호인 의견서에 다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들이 직궤에 지다리 찍은 거예요. 뭐냐 하면은, 저는 제가 로펌에 있으면서 실무는 뭐냐면, 이화영 구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이렇게 휩쓸려 들어간 거지. 그런데 이 법무부인 덕수의 대표가 그 내용을 제대로 안 보고 법무부인 덕수예요? 이름을 말씀하셨네. 아, 네. 네. 덕수가 어떤 데인지는 뭐 네.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민변의 핵심이죠. 거기서 이제 그 이화영과 이재명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했던 광장과 관련된 정치자금 관련되는 내용을 다 넣어버린 거야. 그런데 이 그 덕수 대표가 그런 것까지 스크린에, 야, 그건 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빼고 그냥 다 갖다 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 읽지도 않고 그냥 와가지고 이화영이 하고 이재명이 구명만 하려고 했다고 하다가 그런 무리수를 떴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의견. 네, 제 의견이 의견이죠. 중요합니다. 네, 의견이 의견이에요. 중요합니다. 제 추측이고.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호인 의견서에 나온 자기들 진영에서 무슨 뭐 검찰이 그거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했던 그런 내용을 그대로 해서 그거 이제 봤으면 검찰이 인지해가지고 조사해야,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우리 탁월하신 우리 멜콤 TV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적해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이 부분 좀 클리어 되십니까? 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3만 원 받았어요. 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늦어서 9시 20분이 되고 있는데요. 또 아마 10시 20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또 10시가 되면은 또 다른 방송도 또 많이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조금 길고 늘어져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최 변호사님 항상 또 오셔가지고 조곤조곤 또 말씀으로 또 속 시원한 또 멘트 하나로 또 특히 윤석열 대통령실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용산 내부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또 앞으로도 용산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지금은 알려지지 모릅니다. 않은데요. 지금 그래도 뭐 우리 국가 기밀을 내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내부 사정 아니 또 밥 재밌는 먹는 내용. 거는 국가 기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구내식당 얘기는 사실 전혀 문제 없죠. 카페 얘기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문제 없어요. 예. 네, 시간 돼 있고 또 우리 김동민님, 네, 김혜경, 배모 씨, 배소연 사무관, 네, 80억대 재산 조사해야 되고 할 겁니다. 우리가 본류가 있고 또 방론이 있는데 방론 부분을 통해 가지고 거꾸로 본류를 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거 한번 해볼까요? 배소연 특검, 배소연 80억 재산 특검. 예. 근데 진짜 웃긴 게 아시죠? 지금 최상명 특검 한다고 하는데 그거 하는데 드는 돈이 1년에 80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렇게나 많은 돈을 배모 씨, 배모 사무관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갖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는 의혹이 과연 저게 우리 배 사무관님 재산일까? 배 사무관님은 왜 우리 해경국님을 엄호하면서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까? 합니까? 뭘 지키려고 하는 의문에서 과연 저 재산이 저는 3번 태어나도 80억은 못 가질 것 같은데. 우리 열심히 돈 좀 한번 벌어볼까요? 내일부터 나가서 우리 저기 로또 좀 끌고 봅시다. 80억은 네. 아유, 그렇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네. 예, 수요일 지나고 나면 목요일, 금요일 금방 주말인데 오늘 수요일에 속 시원한 대담 또 해주신 또 그리고
앞에 30분 넘게 진행해 주신 최 변호사님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오늘은 용산 얘기를 어떻게 막았는데 다음 주는 열심히 준비해서 아, 제대로 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희맹님 이화영 언제 들어가나요? 벌써 슛골인 돼 있습니다. 지금도 슛골인 돼 있고 이제 이재명이 경부선 타고 아, 네, 우리 뷰 좋은 광고 호수공원으로 이제 룰루랄라 재판 받으러 가는 그날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